월급 250만 원 직장인이 가장 빠르게 1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억을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는 한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월 수입을 높이거나, 투자 수익을 높이거나, 지출을 낮추면은 빨리 되겠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고, 실제로 진짜 내가 1억 원래 진짜 뭔가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혹시 진행자님 홍어 먹을 줄 아세요? 먹을 줄 알아요. 네. 괜찮습니까?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네. 나이가 먹으면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입맛도 좀 바뀌잖아요. 저는 네. 누가 어떤 결혼식에 갔을 때 네. 홍어를 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좀. 꽉 쏘고 냄새는 엄청나고 네.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날 다른 걸 거의 다 못 먹었어요. 그거 한번 먹고. 그거 한번 먹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입맛이 좀 다르잖아요. 냄새가 나고 톡 쏘더라도 기꺼이 먹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건 절대 나는 못 먹겠더라. 그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못 먹겠더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심한 건 못 먹지만 약간만 삭힌 것은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것처럼 투자 성향도 그런 것 같아요. 원금 되게 중요하신 분들 있죠. 손실 부담 기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실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엄청 받는 분.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위험 회피형. 이런 분들은 원금 보장을 중시하죠. 반면에 나는 좀 깨져도 크게 먹는 거 좋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투자다 보면 숱하게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충분히 인정하시는 분들은 위험 선호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 위험 중립형 정도라고 보는데,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1억을 빨리 모으는 속도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자님께서는 누가 제일 빨리 1억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성공 확률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공격형? 공격형. 네. 그리고 진행자님도 좀 공격형 스타일 아니십니까? 저는 완전 공격형. 완전 공격형 아닙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위험 회피형이신 분들은 만약에 150만 원, 250만 원 중에 저는 60% 정도는 전 저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축이나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150만 원 정도를 매월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적립 수단은 저는 한 4개 정도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각각 나눠야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한꺼번에 다 깨는 중도 해지하는 부분을 좀 막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상품을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회피형, 다시 말해 원금 깨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투자 세팅을 저축형 상품의 90%, 그 다음에 그 투자형 상품의 10%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축형, 예금이나 적금 같이 원금 안 깨지는 거. 왜냐면 안정형이니까, 이 사람은 위험 회피형이니까. 그런 쪽에 한 90% 놓고, 주식형에 한 10%. 주식형은 조금만 넣어야 설령 깨지더라도 좀 스트레스가 적겠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해서 15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각각 정기 적금이나 이런 안전한 곳에 45만 원, 45만 원, 45만 원 이렇게 3개 상품 중에 나눠놓고, 하나는 좀 리스크하지만은 수익이 설령 나면 좋고 안 나더라도 크게 전체에서 손해보지 않는 이런 구조로 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1억을 만들기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진행자님 저는 많이 느꼈는데요. 제 주변의 고객들 중에서는 주식 하시는 분도 있고, 펀드 하시는 분도 있고, 예금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3년, 5년 후에 누가 먼저 빨리 1억 달성했냐를 보면은 주식 투자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확률을 감안을 하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런 1억 모으기를 할 때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위험 회피형이다. 이런 사람이 빨리 1억을 만들려면은 투자를 잘해서 1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월 수입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1억을 빨리 만드는 방법은 주식 투자나 펀드 위험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월 수입 자체, 투잡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지 1억을 빨리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 선호형. 죽을 때 죽더라도 크게 불리고 싶은 사람. 이런 분들은 투자 비중,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투자형 상품, 예를 들어서 펀드나 주식 쪽에 한 90%를 계속 적립하는 게 좋을 거고, 한 10% 정도는 안정형, 저축형 상품에 가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시도 성장주에 40%는 가치주에 40%는 반도체 ETF에 40%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의 예시고, 어쨌든 투자형 상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상품에 좀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안전한 저축형 상품은 한 10% 정도 한다.
이분이 1억을 빨리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잘 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1억을 잘 못 모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1억을 잘 모으려면은 해지를 잘해야 돼요. 위험 관리를 잘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빨리 1억을 만드는 방법은 위험 관리 방법을 잘 습득하고 거기에 맞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파생 상품으로 해지하거나 아니면 뭐 빨리 다른 상품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전공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잘하는 게 이 사람의 1억 빨리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위험 선호형인지 희생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별로 안 해봤으니까 이게 투자형 상품이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저축형 상품과 투자형 상품을 5대5 반반씩 투자하는 것을 한번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정기적금 같은 데다가 한 반, 그 다음에 펀드 같은 데다 한 반 이렇게 넣어놓으시면은 이렇게 조금 투자하시다 보면 아 나는 좀 어떤 쪽이 좋더라. 그러면 좋은 쪽 비중을 늘려가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1억을 빨리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성공 투자 방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분산 투자, 분할 투자, 장기 투자. 보통 성공 투자 방식이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걸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상품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몰빵 지르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투자하고 1, 2년에 샀다 팔았다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로 가져가는 거. 이게 1억을 빨리 모으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특별하게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가입해야지 1억을 빨리 모으고 좀 수익률이 낮은 상품 가입하면 1억을 늦게 모으고 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재테크 전략을 가져가는 거다. 수익률이 적은 사람은 자기 몸값에서 돈을 많이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 공격적인 사람은 위험 관리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런 것이고요. 가장 나쁜 선택은 어떤 거냐면은 자기 투자상은 위험 회핑인데 투자는 위험 선호 형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깨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이 한 3억 정도 됐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주식을 안 하던 분이고 예금하고 부동산만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퇴직하려면 이제 등치가 좋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조금 투자해보니까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근데 퇴직하고 나면은 되게 월급이 없잖아요. 그 뭐 생활비라도 좀 벌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니까, 잘 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퇴직금을 점점 많이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꼭 그러잖아요. 대표님 진행자님 경험 있으시겠지만은 내가 사면 다음날 떨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죠?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 돈을 벌어야 매월 생활비 정도 벌 수 있는데 생활비는 그냥 막 10%씩 깨져버리는 거죠.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엄청 받죠. 엄청 받는 거예요. 그 사람 투자 성향은 위험 회피형인데 투자는 위험 선호형으로 하면서 그 손실을 감당하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한 1년 만에 거의 다 깨졌어요. 이분이.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분이 이혼도 하였어요.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죠.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1억을 버는 게 큰 수익률 좋은 상품에 가면 게 명사가 아니다. 성향에 따라서 1억을 빨리 불리는 방법이 있다. 가장 나쁜 것은 투자 성향과 전략을 반대로 가져가는 거다. 투자 성향인데, 투자는 협행인데 위험 선호형으로 투자하는 거. 이건 가장 나쁜 방법이다. 이것 좀, 꼭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보면은 이제 책에서 월급쟁이 부자는 입사 후 5년 내에 결정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5년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이제 예전에는 은행 고객들의 급여 리스트가 은행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급여 늘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 이름 누구, 계좌번호 금액 얼마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얼마 입금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신입 직원 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주거래 업체인 어떤 A 업체의 직원들의 월급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축도 우리은행이 하고 다 우리은행 쪽에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5년이 딱 지났는데 여전히 거기서 거기고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집을 사고 그런 거예요. 급여는 동기이기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100명의 동기라고 하면은 100명의 동기가 급여는 거기서 거기에요. 5년 지나봤자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렇죠.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1억을 모으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못 모으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조건인데. 그래서
그 5년 동안의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보통 직장 생활하고 5년 정도 되면 결혼을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생각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혼을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혼자 살 때는, 그냥 5년 동안 혼자 살 때는 그냥 자기만 책임지면 돼요. 자기가 먹고 살 거, 그만 결정이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도 생기고, 또 이제 자식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양할 책임이 되게 커지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1인 가족으로서 자기가 활동할 때하고 좀 달라야겠죠. 근데 그것이 5년 만에 되게 많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고객들 만나면서 느낀 점은,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자산을 잘 불려나갑니다. 근데 5년 이내에 그런 것을 준비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10년이 돼도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년이 종잣돈 마련하는 게 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 부양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5년이란 기간이 되게 중요하고, 또 5년 정도 지나면 결혼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 부양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임도 많아지죠. 그럴 때 중요한 게 경제적인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5년 동안 그런 습관을 갖춰놓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걸 준비해 놓은 사람, 그가 자기 나름대로 월급 세팅을 해서 잘한 사람들은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고 오히려 자산을 점점 더 불려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도 똑같아요, 거의. 심지어는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는 반드시 월급 세팅을 제대로 해서 좀 어떤 경제적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습관도 잘 갖춰놓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입사 후 5년에 누구는 집을 사고, 네. 누구는 뭐 그냥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핵심이 월급 세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월급 세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월급 세팅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일단 보통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수입을 높이는 방법, 자산이 불어나겠죠. 그다음 투자를 잘해서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이죠. 그런데 월급을 사면 이제 뭐 투자도 하고 지출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그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3가지 항목, 그다음 수입, 투자, 지출의 비중을 미리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산을 관리하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 테트리스 해보셨어요? 테트리스? 아, 유명하죠, 테트리스는. 어떻게? 테트리스? 예를 들어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테트리스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테트리스는 위에서 블록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고 밑에 제대로 쌓이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게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갑돌이는 테트리스가 계속 내려오는데 그냥 관리하지 않고 계속 떨어지려 내버려둬요. 그럼 점수가 안 나겠죠? 나더라도 조금밖에 안 날 겁니다. 갑순이는 예를 들어서 테트리스가 점점 블록이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일자는 옆으로 딱 맞추고, 뭐 정사각형도 오른쪽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뭐 T자가 나오면 가운데로 맞추고 해가지고 어떤 모양의 블럭이 오더라도 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월급 세팅하고 원리가 비슷합니다. 월급 세팅,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와도 이게 뭐 적금에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적금하다가 또 주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은 월급 세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금도 하고, 펀드도 하고, 보험도 효율적으로 가입하고, 이런 것은 테트리스에서 갑순이처럼 밑바닥을 잘 만들어 놓은 거하고 똑같죠. 밑바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형태가 이상한 블록이 와도, 이것은 어디다 놔야겠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월급 세팅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월급 세팅하는 것은 3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일단 비중을 설정하는 겁니다. 수입 비중, 투자 비중, 지출 비중을 미리 설정해 놓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잖아요. 그것은 미리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써버리면 저축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수입을 월급에 한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월급의 120%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쓸 게 많아졌잖아요. 예전보다. 저희는 예전에 저희 젊었을 때는 휴대폰도 없었지만은 지금 휴대폰 쓰면 그 정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입도 사실 월급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맞벌이를 하시든지 아니면 투잡을 하시든지 해서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의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월 수입의 뭐 60%, 뭐 50% 이상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고 미리 설정해 놓는 게 좋겠고, 지출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쓰겠다. 아니면 전체 월 수입의 30%만 쓰겠다. 이것을 미리 설정하는 게 월급 세팅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실행하려면은 그 관련된 통장이 있어야겠죠. 통장 세팅하는 거죠. 수입 통장 따로,
투자 통장 따로, 그다음에 지출 통장 따로.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 월급날이 만약에 25일이다. 그럼 25일 날 바로 투자 통장하고 지출 통장으로 해당 금액이 이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 통장에서는 각각 상품으로 또 자동 이체되도록 하고 지출 통장 범위 내에서만 한 달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고객들 만난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서 통장 세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세팅, 지출 세팅인데 투자 세팅은 어떤 자기 성향에 따라서 적금 비중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펀드 비중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기 성향에 맞춰서 하면 되고 잘 모르면 이제 전문가 찾아가서 하면 될 거고요. 지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입직원 같은 경우, 특히 돈이 안 모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절제를 잘 못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체크카드를 쓸 때 훨씬 절제가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나는 월 100만 원만 쓰겠다 하고 체크카드에 넣어놓고 그것만 쓰면은 사실은 그 내가 미리 세팅해 놓은 그 의지에 조금 내가 부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절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출, 좀 불필요한 지출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5년 후에 조금 더 종잣돈이 많아질 거고, 습관도 자연스러워 그런 그 돈을 모아가는 월급 세팅의 습관이 자기를 점점 좀 자산 관리를 더 잘하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인 직장들의 용돈 관리를 위한 재테크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은 이런 모기가 뭐 약간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하니까 꿈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네. 월급 한 250만 원으로 1억을 모으는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사회초년생 상황이 뭐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지 독립했는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우선 1번은 저는 지출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뭐 가계부 어플이나 뭐 자산 관리하는 어플들도 많아서 이제 쉽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지, 그래야 뭐 또 돈이 얼마나 남고 내가 얼마를 정확히 벌고 그 이후에 이제 돈을 모으고 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아무리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낸다고 할지라도 어떤 분은 마이너스예요. 아, 그렇죠. 네, 내가 벌었으니까 그 이상으로 써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절대 모으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가 되죠. 네, 그리고 지출 관리는 기본이고, 두 번째는 아까 경제랑 친해지는 방법, 경제신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테크 책에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이 경제신문이에요. 근데 경제신문을 읽게 되면 국제관계나 경제 흐름은 당연히 알게 되고요. 그리고 절세 상품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되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시험이 있다면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답안지를 보는 느낌? 네, 그래서 경제신문은 저도 인터넷으로 보기는 했는데 한 달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꼭 구독을 해서 집에 오면 강제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신문을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요즘 저금리 시대다, 누가 뭐 예적금 하냐 하지만 그렇게 해서 투자도 안 하고 돈을 불리지 않고 그냥 현금을 그냥 쌓아두는 분들이 있어요. 관리를 안 하고. 그래도 예적금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은 이제 증권사에서 발행어음도 나오거든요. 근데 발행어음도 안정적인 투자처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